음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음운. 음운이요. 가장 작은 문법의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음운이란 뭐에 든다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 우리 가장 작은 건 최소 단위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음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소리의 최소 단위요까지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문법적 개념들은 모두 최소 단위야. 예를 들어 해볼게. 봐봐. 음운이 가장 작은 거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그치? 그러면 음운 다음은 형태소거든. 근데 얘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야. 얘도 최소 단위지. 그치? 맞니?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거든. 근데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얘도 최소 단위지. 그치? 맞니? 이 단어가 모여서 어절이 되거든. 그럼 어절은 띄어쓰기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그치? 이 어절이 또 모여서 구와 절이고 문장까지 가겠는데 심지어 문장 역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나타내는 최소 단위야. 그러니까 그냥 최소 단위라고 하면은 틀려. 왜냐? 모든 문법적 개념, 문장까지도 최소 단위니까. 그럼 뭐를 해주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음운은 뭐를 해준다고? 뜻을 구별한다고. 음운이 뭐라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음운과 관련해서요.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음성은요. 실제 발음한 물리적인 소리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라는 걸 발음할 때도, 그치? 선생님은 고기를 꼬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맞니? 뭐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커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물리적인 발음은 동일하진 않지. 그치? 그래서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이거든. 근데 꼬기라고 하든 고기라고 하든 코기라고 하든 우리는 머릿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기역, 기역, 먹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취합하잖아, 머릿속에서. 그치? 이런 추상적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본다면 실제 발음한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인데, 그치? 음운은 실제 소리 중에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서 떠올리는 추상적인 소리예요. 우리 추상적이라는 걸 관념적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다시. 음운이란 뭐하는? 뜻을 구별하는 무엇에? 소리의 최소 단위. 음성과의 차이점을 봐야 되거든. 음성은 실제 발음하는 물리적인 소리. 근데 음운은 거기서 이제 공통을 뽑아내는 추상적인 소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연아, 음운이란? 너무 좋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근데 실제 물리적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음성. 그치? 추상적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민찬이 됐지? 예. 오케이. 너 아까 너무 했다고 너 방심하지 마. 예. 오케이. 그럼 볼게요. 운은 결국 한국어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머릿속에 표준으로 각인된
발음 계획으로 일반적인 거고, 왜냐면 한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그치?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야. 근데 그와 다르게 음성은 결국 각각의 한국인이 자신의 성대로 직접 소리를 내는 결과물로서 청각적 이미지로 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사람마다 개성적인 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음운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음운이 뭔지를 기억하면 돼. 그냥 음성은 실제 발음하는 물리적인 소리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러면 한국인 안에서 표준으로 각인된 발음이 있는 것처럼 또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어 사용권자 안에서도 그 영어의 음운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혹은 사용하는 언어마다 음운이 다르다라는 거. 그럼 그 음운의 구성과 체계도 다르겠지. 왜냐면 한국말은 자음 19개, 모음 21, 총 40개의 음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알파벳의 경우 28개인가요? 네. 고마워. 28개 음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아, 순간 너무 자신이 없었어. 오케이. 자, 음운의 종류를 볼 건데 현우가 음운이 뭐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서 소리 최소. 오케이. 얘는 물리적인 소리야? 추상적인 소리야? 추상적인 소리였어. 근데 이 음운을 또다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분이 나눌 뿐이야. 우리 교실 보면 책상이 단으로 나뉘어져 있지. 그걸 뭐라고 해? 분단이라고 하잖아. 그치? 1분단, 2분 이렇게 얘기하잖아. 분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리 마디를 쪼개서 분리될 수 있는 음운을 분절 음운,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쪼개져 분리될 수 없어. 안일 비를 써서 나눌 수 없는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하고요. 비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여민아, 음운이란 물리적인 뭐랑 구별해야 돼? 음성과 구별하는 추상적인 소리야. 이 음운은 쪼갰어.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과, 그치?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럼 분절 음운에는 대표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치?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이라고 보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게 뭐야? 모음이죠. 그쵸? 그럼 자음과 모음은 분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녀라는 단어가 있을 때 봐봐. 소녀랑 모녀 의미 같니? 그럼 시옷과 미음이라는 자음 때문에 뜻이 구별되지. 맞니? 그럼 이런 자음이 음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소녀와 수녀가 의미가 같니? 다르지. 오와 우라는 모음 때문에 뜻이 구별되지. 그럼 이때 오와 우는 뭐야? 음운인 거잖아. 뜻을 구별해주는. 맞니? 맞니?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지? 어쨌든 이런 자음, 모음은 분리할 수 있지. 소녀 같은 경우는 시옷, 오, 니은, 여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절 음운에 뭐가 있고? 자음과 모음이 대표적이고. 그치? 쪼갤 수 없는 비분절 음운으로는 소리의 길이와 억양 같은 게 있어요. 다시 봐봐. 분리될 수 있는 음운을 분절 음운.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자음, 모음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고 봐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지로 이제 어떤 인쇄된 종이로 판단을 하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많이 시험에서 접하는 건 비분절 음운보다는
분절 의문일 거고, 아 그렇다고 비분절 의문을 아예 시각적으로 표시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눈과, 그치? 기상 현상인 눈을 본다면요, 그쵸? 똑같이 눈이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선생님 대괄호 치는 건 실제 발음을 대괄호 안에 넣을 거야, 그치? 신체 눈은 그냥 눈으로 발음하거든. 근데 기상 현상인 눈은요, 요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야. 요게 무슨 표시냐면 길게 소리 난다는 표시인 거야. 그럼 눈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신체 눈에 기상현상 눈이 보인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통해 장음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소리의 길이 역시 시험에 나오기도 해. 근데 우리가 모든 단어의 소리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제시되거나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제시돼주는 예시를 우선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됐나요? 어쨌든 소리의 길이처럼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도, 자음과 모음처럼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의문이라고 한다고. 그치? 세진아, 의문이 뭔데? 그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오케이? 자, 음절이 나올 거야, 음절. 그치? 의문을 했는데 이번엔 음절이 나와. 그치? 유찬아, 의문은 뭐였어? 맞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단 말이야. 그럼 음절 역시 최소 단위일 거거든. 음절이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발음이 포인트야.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우리 한글의 음절은 처음에 소리 나는 초성, 자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 가운데서 소리 나는 중성, 모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받침이 있는 음절도 있잖아. 그치? 그치? 종성.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다양한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음절 역시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표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음된 소리를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다시. 운이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물리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나눌 수 있어. 그러면 분절 의문. 대표적으로 자음, 모음. 나눌 수 없어. 비분절 의문.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 이런 의문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거든. 음절이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봐봐. 모든 음절은 기본적으로 이게 포인트야. 모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 모음 필수 조건이야. 봐봐. 예를 해볼게. 이거 쓰지 마. 이거 어떻게 소리 나? 기역 자체에 소리가 있어? 얘는 혼자 소리 못 내거든? 그래서 얘를 소리 내기 위해서 우리는 으라는 모음을 붙여서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려면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모음이 필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음의 수가 음절의 수랑 거의 일치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모든 음절은 모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모음은요, 자음 없이도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혼자서 가능하다는 건
자립성이 있다는 거겠지.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니까. 봐봐. 예를 들어 너 오늘 남아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운이든 음절이든 소리의 단위니까 발음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마로 발음을 해. 맞니? 맞니? 그럼 지금 음절은 몇 개야? 2개지. 음절 하나, 음절 2개야. 그치? 우는 니은, 아, 미음, 아, 4개지. 이해되니? 수연이 이해돼? 근데 이라는 걸 한번 볼게. 요거 발음할 때도 이거든? 그럼 음절은 몇 개야? 하나, 2개야. 음우는? 왜? 너네 언제 배웠어? 너무 잘 배웠는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 그치? 봐봐. 모음이 자립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쓸 거야. 초성에 오는 이응은, 그럼 초성은 첫 자음 자리에 오는 이응 있지? 얘는 실제 발음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발음이 안 되거든? 이거를 고등학교에선 뭐라고 하냐면 음가가 없는 거야. 실제 발음되지 않는 거야. 음가가 없어. 음가가 없어. 그리고 음운도 아니야. 그래서 이는 음절 2개. 음운도 첫소리 이응은 음운 아니니까 아라는 모음. 역시 첫소리 이응 음운 아니니까 이라는 모음 2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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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모음은 자음 없이도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 있어. 그럼 혼자서 만들 수 있다는 건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그치? 이 말은 자립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초성의 이응은 실제 음가가 있는 음운이 아니라 그냥 형태적으로 모음만 딸랑 두면 좀 이상해서 형태적 통일성을 맞춰주기 위한 그냥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지. 즉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도 없고 음운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찬 여기까지 이해돼? 네. 채영이 여기까지 이해돼? 서연이 돼? 혜인이 되지? 그치? 다시 이하나,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그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얘는 물리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유찬아, 나눌 수 있으면 분절 음운, 대표적으로 자음 모음. 서연아, 나눌 수 없으면 비분절 음운,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만들거든. 세진아, 음절은 현욱이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사.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이 돼. 근데 모든 음절은 뭐가 필수적이야? 모음이 필수적이야. 근데 모음은 무슨 성이 있지? 어떤 성질이 있지? 자립성이 있어. 그럼 이 말은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 있어요? 없어요. 음운이에요? 아니에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우리 이거 음운의 변동을 위한 워밍업이요. 오케이? 자, 그럼 강이라는 음절을 한번 볼게. 그럼 역시 지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 3가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음절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음절의 구성을 본다면 먼저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중성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건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보면 얘도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왜냐면 첫 소리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모음 단독으로 지금 음절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이도 어때? 모음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발음 똑같으니까 선생님 굳이 발음 기호 안 쓸게요. 그치? 그 다음. 초성과 중성이 결합된 음절도 있어. 그럼 얘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거잖아.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초성 니은이라는 자음과 중성 아라는 모음이 만난 거지. 그치? 또 도라는 음절을 보면 디귿이라는 초성 자음과 오라는 중성 모음으로 결합된 음절 구성이죠. 그쵸? 그 다음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절도 있어. 그럼 얘는 모음과 받침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양.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죠. 근데 종성의 이응은 음운이야. 그럼 얘는 음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종성의 이응은? 음가가 있으니까 음운으로 인정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양 같은 경우는 야라는 모음 중성과 이응이라는 받침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이응은 초성 자리에서만 음운이 아닌 거야. 받침은 음운이야. 수연이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악. 초성은 음운 없으니까 아라는 모음과 그치? 기역이라는 받침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지. 오케이? 요런 또 음절 구성이 있을 거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모두 있는 음절도 있는 거지. 그치? 즉 자음, 모음, 받침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도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온 강도 그렇지만 밤 같은 경우 초성 자음 비읍, 중성 모음 아, 받침 자음 미음. 그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지. 또 신, 초성 자음 시옷, 중성 모음 이, 그치? 종성 자음 신, 니은. 그쵸? 그 다음에 뭐 발도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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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이 뭐였지?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얘는 뭐가 필수적이야? 모음이 필수적이야. 이때 모음은 자립성이 있으니까.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야. 음절은 4개거든. 4가지 구성이거든. 중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그치? 초성 중성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중성 종성으로 구성될 수 있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될 수 있고.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 음운을 보는 거잖아. 그럼 음운의 변동이 다르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거에 따라 음절 유형이 바뀌기도 하지. 그거랑 세트로 묶어서 고난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음절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판단하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할 개념이 뭐냐면 최소 대립상이에요. 이거 그 수학의 그 개념 아니다. 그치? 이거는 문학의 문법 개념이다.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한데 음은 딱 하나씩이 달라가지고 뜻이 구별되는 거 있지. 그치? 그런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최소 대립상이란 뭐라고? 하나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쌍을 이야기한다. 그게 뭐라고? 최소 대립상. 그럼 그 다른 하나가 뜻을 구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음운이라고 추출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다시 최소 대립상은 무슨 차이로? 하나의 음운 차이로. 뭐가 구별되는?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 혹은 짝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 우선 음운이든 음절이든 기준이 뭐야? 소리니까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음절의 구성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악과 막이라는 단어를 볼게. 그럼 얘 최소 대립상 돼, 안 돼? 안 돼. 왜냐? 악은요 초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절 구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악 같은 경우에는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고 막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니까 음절 구성이 다르지. 그치? 음절 구성이 다른 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지 않아. 이해됩니까? 그럼 똑같이 아와 악 역시 음절 구성이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없지. 그치? 한번 이거 해볼게. 소와 소를 한번 볼게. 그치? 얘 최소 대립상이야? 아니야. 왜? 소는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지만 솔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졌잖아. 음절 구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최소 대립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나요? 됐나요? 지금 개념 4개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운이란 이거 어느 정도냐면 자다가 갑자기 선생님 새벽에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작자. 이렇게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치? 기본적으로 한 번에 외울 때 엄청 확실하게 외워야 그게 나중에 응용도 되는 거고. 오케이? 다시 외우기도 쉬운 거다. 까먹더라도. 다시 음운이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얘를 나눌 수 있는 분절음은 자음모음, 나눌 수 없는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요거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치? 음절이란 개념도 있었거든. 음절이란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음절은 뭐가 필수적이지? 모음이 필수적이야. 근데 모음은 어떤 성질? 자립성이 있어.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야. 음가도 없고. 그치? 음절은 4개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 중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아니 또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했단 말이야. 채영아,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운 차이로 말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 그게 뭐라고? 최소 대립. 그치? 최소 대립상. 하나의 음운만 달라가지고 뜻이 구별되는 짝이야.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소리를, 그치?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뭐도 맞춰줘야 돼. 음절 구성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요 개념으로 우리가 옆에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2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11번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13번은 조금 어렵겠지만 보기가 주어지니까, 그치? 보기를 토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지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영상 보는 친구는 마저 풀고 봐야 되겠지. 자, 11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지금 여기 보기에서 뭐를 설명해주고 있어? 최소 대립상을 설명해주고 있어. 이거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져왔거든. 근데 모의고사 문법은요, 요렇게 보기를 제시해줘요. 그치? 맞니?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외운 부분은 보기를 안 봐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얻고 갑시다. 오케이?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하나의 음운만 달라가지고. 그치? 뜻이 구별되는. 맞니? 단어의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을 보면 어머?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져. 그러면은 시옷과 쌍시옷이 뜻을 뭐 했다는 거야? 구별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시옷과 쌍시옷이 의문이 된다는 거야. 자,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쌍시옷 동그라미 칠게. 별표. 선생님, 쌍시옷은요, 시옷에 시옷이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닌가요? 음절 구성 다른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볼게. 현대 국어에서 쌍자음, 이거를 우리 된소리라고도 하고 단단한 소리다라고 해서 경음이라고도 하거든. 그치? 같은 말이야. 쌍자음이나 된소리나 경음이나 같은 거야. 얘는 하나의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쌍자음이 기역과 쌍기역은 기역에 기역 하나가 더 붙은 게 아니라, 맞니? 기역이라는 자음이 쌍기역이라는 하나의 자음으로 바뀐 것뿐이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요거 함정 되게 많이 넣는, 그치? 원리 중에 하나야. 어쨌든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이야. 그럼 이것처럼 봐봐.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의문을 추출할 수 있지. 맞니? 그래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자, 고유어란 순 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를 살짝 되짚어 보면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이제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했거든. 그러니까 어원, 뿌리에 따라 우리말 고유어, 한자에 뿌리를 둔 한자어, 그 다음 외국어인데 우리말로 받아들인 외래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됐었죠. 어쨌든 고유어들을 모은, 잘 봐. 최소 대립상을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의문을 추출해. 그 추출한 의문을 B에서 확인할 거야. 그러면 쉬리는 민찬아, 의문이 몇 개야? 음절이 몇 개야? 쉬리는? 음절 2개야. 의문은? 시옷, 위, 리을, 이지. 그럼 얘의 최소 대립상 여기에 뭐 있지? 그러면 쉬리와 소리는 최소 대립상이야. 그럼 얘네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뭐야? 위랑 오지. 이게 우리가 의문을 추출한 거지. 위랑 오야. 맞니? 그치? 그 다음 마루가 있어. 그러면 수연아, 마루의 최소 대립상은 뭘까? 맞아, 머루야. 맞니? 그러면은 얘네를 구별해주는 의문을 추출하면 아와 어지. 그치? 그럼 아와 어라는 의문을 추출했어. 그치? 그 다음에 구실을 보면 이하나, 구실의 최소 대립상 어?
이랑 우요. 아니 그러니까 구실의 최소 대립상 네. 하나만 다른 짝 누구야? 이요. 아니 네? 시리의 최소 대립상은 소리, 마루의 최소 대립상은 머루, 아 구슬이요. 구슬이야. 그럼 얘네가 최소 대립상인 이유는 이랑 이랑 으 때문이지. 이랑 으 때문이지. 모래는 최소 대립상 있니? 머루라고 하기에는 모음 두 개가 달라서 안 되고. 맞니? 마루, 모리 다 안 되는데? 소리라고 하기에는 자음과 모음도 하나만 다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래는 최소 대립상이 없어. 그럼 지금 거기서 추출한 거를 B에 선생님 표시해놨지. 그럼 추출된 의문을 보면 전설 모음을 보면 지금 이와 위 두 개인 거 맞지? 맞니? 그 다음 중모음으로 보게 되면 어와 오가 추출된 거 맞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평순 모음이라고 보면 전설 모음에 이가 있고, 그치? 후설 모음에 아니까 세 개가 아니라 몇 개? 네 개. 정답 3번. 그치? 고모음으로 볼게요. 고모음으로 보니까 이, 위, 세 개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후설 모음으로 보니까 오, 네 개 맞네요. 됐나요?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13번이 조금 더 고난도. 오케이? 13번 한번 볼게. 여기 또 얘기하고 있네. 음절은 우리 했던 거야.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 즉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단 말이지. 근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중성으로만 된 거.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된 거 맞지? 그치? 예를 들면 꽃 같은 경우 봐봐. 발음으로 봐.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유형 4번이지. 그치? 입 발음으로 봐야 돼. 발음의 단위니까. 초성 없지? 중성, 종성이니까 3에 속하는 거 맞지? 근데 꽃과 입이 따로따로 소리 날 때는 음절 유형이 4고 3이고 그랬거든? 근데 얘를 붙여서 발음해. 그러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 자, 음운 변동. 운이 놓인 환경에 따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음운 변동인데,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음운 변동의 유형은 이제 종류거든. 크게 4개야. 교체가 있고요. 그럼 이제 교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교체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선수를 교체한 거지. A라는 선수를 빼고 B라는 선수를 넣은 거야. 그러면 11명이라는 선수의 수는 변해? 안 변해. 음운의 수는 그대로인데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거야. 이걸 교체. 오케이. 그 다음 탈락. 그럼 탈락은 A와 B가 같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11명이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퇴장을 당한 거야. 그치? 그러면 퇴장당한 선수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야. 다만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든 게 탈락이 되겠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2개 더 있어. 축약과 첨가라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축약은 탈락처럼
의문의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건 똑같거든. 근데 다만 탈락은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게 되는 거야. 오케이?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 어쨌든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됐으니까 의문의 수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첨가는 뭐냐? A만 있었는데 없던 뭐가? B가 추가되는 거지. 없던 의문이. 그럼 얘는 의문의 수가 그대로야 줄어들어 늘어나? 늘어나. 선생님 계속 왜 의문의 수를 얘기하냐면 이 의문 변동의 유형과 의문의 개수를 따지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교체는 그대로. 탈락이나 축약은 -1. 다만 탈락은 빠진 거 빼고는 그대로. 근데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첨가는 +1.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버벅이네.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꽃잎으로 발음이 된대. 그럼 봐봐. 원래 이 꽃만 보면 뭐였지? 디귿이었지. 그러면 잘 봐라. 유한 디귿이 니은이 됐지. 그치? 그럼 얘는 교체야, 축약이야, 탈락이야, 첨가야? 교체지. 왜냐면 디귿이라는 하나의 자음이 니은이라는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는 교체야. 맞니? 이 닙을 보니까 원래는 얘 입이었거든? 근데 닙이 됐대. 그러면 혜인아, 얘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맞아. 여기는 없었는데 왜냐면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었잖아. 그 자리에 니은이 뿅 생겼네. 그럼 얘는 뭐야? 첨가지.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초성이 없었는데 초성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때 닙은 원래 입 단독은 3이었는데 자음 모음 자음에 해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음절 유형이 바뀐 거야. 뭐로 인해? 첨가로 인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볼게요. 봐봐. 발음을 제시해 줬어요. 그치? 그럼 원래 상은 원래 봐봐. 따로 발음하면 밥 따로 발음했었고 요렇게 따로 발음을 했는데 이어서 발음하니까 시옷이 쌍시옷이 됐지. 그치? 근데 민찬아, 선생님 쌍자음은 하나의 자음이라 그랬어? 두 개의 자음이라 그랬어? 하나의 자요. 하나의 자음. 그럼 시옷이라는 하나의 자음이 쌍시옷이라는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었지. 네. 그럼 얘는 첨가가 아니라 뭐야? 교체지. 왜? 시옷에서 쌍시옷이 됐으니까.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이니까. 맞니? 음절 유형을 볼게. 음절 유형 봐봐. 원래 상은 몇이야? 자음 모음 자음 4번이야. 근데 쌍 역시 자음 모음 자음 4번이야. 그러니까 달라지지도 않았어. 음절 유형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동일해. 그러니까 1번 틀렸어.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 집, 니를 볼게요. 그럼 얘는 봐봐. 집과 일이었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집도 보면요. 종성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 뭐야? 교체지. 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건 교체야. 근데 니를 보니까 봐봐. 여기 없던 자음이 생겼지.
첫소리 이응은 의문이 아니었는데. 그치? 니은이라는 의문이 생겼잖아. 그럼 여기서 닐은 교체가 아니라 첨가가 되는 거고. 이때 일은 중성과 종성이니까 3번 유형이었고 얘는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4번 유형. 달라진 건 맞지만 교체의 결과가 아니라 초성에 없던 의문이 생겼으니까 첨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실제로. 내신도. 오케이? 그러니까 틀려. 3번 볼게. 의복함이야. 그럼 봐봐. 먼저 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치? 근데 복과 함을 보니까 지금 요렇게 만난 거거든?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 키역이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캄은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라는, 그치? 새로운 자음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축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음절 유형 봐봐. 캄, 자음, 모음, 자음, 함, 자음, 모음, 자음. 달라진 게 아니지. 축약인 걸 몰랐어도. 결국엔 뒤가 틀리잖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틀렸어. 국물을 볼게, 국물. 물은 그대로거든? 근데 여기 봐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그치? 그럼 우리 이거 교체지. 그치? 자음 유형 봐봐. 궁, 자음, 모음, 자음. 국, 자음, 모음, 자음. 같은 거 맞지? 정답 몇 번? 4번. 화살 볼게. 봐봐. 활에서 화가 된 거야. 그럼 리을이 없어졌지. 그리고 나머지는 히읗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탈락인 거 맞고. 음절 유형의 화는 자음 모음이니까 2번이지. 근데 활은 받침까지 있으니까 4번이지. 같다라고 한 게 틀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제대로 안 했어도 뒤에 음절 유형을 통해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요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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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학교에서 따로 주셔서 같이 할 수도 있어.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